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꼰대 공연입니다. 재미난 내용에 하나 기사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만약 8년 전에 여러분들이 8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을 살 것이냐 주식을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 이야, 이거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예, 그래서 그 8년 전의 시세와 지금의 시세를 주식하고 부동산을 나눠서 비교하는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예, 주식이 유리할지 부동산이 유리할지 그리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년 전 시세를 보게 되면 네. 맨 위쪽이 노란색이 이제 서울의 평당 아파트 가격,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쪽 약간 녹색이 코스피 네. 대기업주죠. 그렇죠. 대기업주의 주식 가격.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파란색이 서울의 전국의 평당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약간 회색이 이제 코스닥. 네. 중소기업의 주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비교하자면, 자, 8년 전의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몇 프로 정도가 뛰었는지. 일단은 서울의 평당 아파트 가격은 130% 정도가 뛰었습니다. 와, 퍼센트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1등 네 1등. 오, 네. 그 다음에 2등은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입니다. 85%가 뛰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1, 2위를 차지했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진짜. 3위는 코스피일까요? 코스닥일까요? 대기업일까? 중소기업일까? 변동성이 큰 게 코스닥이다 보니까 네. 코스닥이지 않을까. 그죠? 네.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83%입니다. 아, 3등.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주가 63%가 뛰었습니다. 4등이 뛴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뛴다고 한다면 일단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승이네요. 압도적 승이네요. 압도적 승이고 이제 전국의 그 다음에 아파트. 그렇죠. 주식은 생각보다 하이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죠? 우상향이에요. 전부 다. 예, 우상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무조건 일단은 산 사람은 번 거네요. 뭐 아파트를 사든 예, 주식을 사든 그러니까 투자 안 한 사람보다는 한 투자한 사람이 번 거야. 그렇죠. 보험이라든지 기타 다른 거에다 투자한 사람보다 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무조건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2013년이라는 네. 게 글로벌 금융위기 한가운데서 가장 네. 저점을 찍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가 공개 세미나를 할 때도 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닥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 용기를 내신 분들은 다 수익을 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만 봐서는 목표는 네. 싸게 사서 그냥 존버하면 이긴다. 존버 뭔지 아시죠? 알죠. 네. 버티기? 그죠? 네. 올라 버티기? 그죠? 네. 이제 존버하면 이긴다는 거고, 네. 요 결과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확실히 좋다.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꼭 그럴까요? 이게 예. 이제 전체적인 통계다 네. 보니까 부분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를 다 나타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뜯어보면은 네. 좀 다른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래, 그리고 또 우리 공권대님 주변에 있다고 사람들이, 네. 부동산에서 망한 사람이 많을까요? 주식해서 망한 사람이 많을까요?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제가 권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다 돈 벌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주식했는데 네. 코스피는 지금 막 1000에서 3000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근데 손해봤다고 울상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뛰었는데 그러니까요. 왜 손해를 봤을까? 이게 사고 팔고를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뭐 이랬나 봐요.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망한 사람이 더 많을지, 아하. 이 두 가지는 다음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면 네. 아파트와 주식은 우상향 투자 수익률에 불구하고 변동성 차이가 크다. 아, 그렇죠. 이거죠. 변동성이 크죠. 이게 지금 수익률 그래프예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요 0% 이상이 되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0. 몇 프로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0% 아래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렇죠. 손실이 손실을 나는 거죠. 네네. 봤더니 이 노란색의 서울 아파트하고 이 파란색의 전국 아파트는 무조건 0% 위에요. 무조건 수익률의 차이는 나지만 수익이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년 올라갔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데 요 약간 회색의 코스닥 중소기업 주식하고 변동성 큰. 예. 그다음에 이 녹색의 이 대기업주는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가 있었고, 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던 거지.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망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네요. 마이너스가 없어. 근데 그러네요. 주식에서 망한 사람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손실 공간이 생기니까. 네, 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부동산이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안정성 면에서 되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봤더니 20%가 뛴 거예요. 생각보다 안전하지만 안전한 그렇게 좋게 뛴 거죠. 예. 근데 주식은
만약에 2019년도에 사신 분이 네. 2021년도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85%가 뛴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4배 이상 차이 난 거지. 그러네요. 그러면 또 주식이 난 거네. 결과적으로 저점에 사다 고점에 팔 수 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85%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주식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냐면 반만 벌어도 45%잖아.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요거를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부동산에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에 네네. 6억짜리 아파트가 그죠? 이때는 6억짜리 저렴한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높았어요. 전세율이 90% 이상. 예, 그래서 5억의 전세가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럼 내 돈이 1억 투자했잖아요. 네, 그럼 이 아파트가 20%가 오르면 7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1억 투자했는데 분명히 수익률은 20%지만 네네. 내가 1억 투자했는데 1억 2천을 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몇 프로 수익이죠? 120%네요. 120%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은 20%인데 그렇죠. 수익률은 120%가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오. 만약에 자금의 여력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또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유를 하면서 보유세를 내게 되잖아요. 예리하시네. 또 양도를 하면서 양도세를 또 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또 경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네. 중과를 때려 네.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식하고 부동산이 같이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군요. 부동산은 네. 내 자산은 점점 커져. 네. 그렇지만 내 돈을 못 만들어. 안 팔아야 자산이 그렇죠. 커지는군요. 그냥 자산으로 보유하고 왜 굴비 있잖아, 굴비. 네네네.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네. 안 먹고 걸어만 놓는 거야. 자린고비처럼. 네, 그러면 그걸로 기쁜 거지. 근데 이제 주식은 네. 내가 필요하면 팔아서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아, 거죠. 그렇죠. 황금성이 좋죠. 그렇죠. 황금성 부분에서는 어. 확실히 차이가 난다. 요것만 가지고 급하게 돈 쓸 분들은 네. 부동산 하면 안 돼. 아, 그렇죠. 주식해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그렇죠. 한. 자산을 불리실 분들은 부동산 그냥 묻어놓는 게 안전하고 훨씬 더 안전하면서 유리하다. 수익을 낸다.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요 두 개 차이, 요 두 개 그래프만 가지고도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성이 확실히 나오는 거죠. 확실히 차이 네. 나네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정리를 하자면 아, 네. 이제 첫 번째, 자 주변에 망한 분은 주식에서 망했나요, 부동산에 망했나요? 주식이죠. 그죠? 부동산은 망한 분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근데, 수익률이 없었으니까요. 네, 주식은 조금 망하신 분이 있었다. 그렇죠. 이거 좀 부동산은 좀 덜 벌 수는 있어도 그쵸. 수익은 낮다. 그죠? 인생 한방. 인생 인생 한방 뭐가 날까요? 주식이죠. 네, 주식이 인생 한방입니다. 네, 변동성이 그러니까 워낙 부동산은 크니까. 그죠? 한방은 없어요. 한방 근데 부동산은 이 레버리지를 자랑하면 한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그러니까 레버리지. 근데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좀 낮잖아요. 전세가율이 변했죠. 네. 매매가격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인생 한방이 좀 힘들지. 조금 수익률이? 예전보다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그런 뭐랄까 빌라라든지 뭐 지방의 아파트들 전세가가 높은 것들은 또 인생 한방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잘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런 부분.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활용하게 되면은 부동산은 한 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걸 월등하다. 기억을, 네, 하시면 되고. 네. 단점. 단점.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유세하고 양도세가 굉장히 높아서 네. 팔지를 못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네네. 장점만 있는 그렇죠. 경우는 없어요. 이게 길게 가져가셔라. 아. 이제 한번 사면 쭉 가져가셔라. 장기 이거예요. 보유. 그래서 황금성이 굉장히 부동산은 낮고 주식은 굉장히 좋다. 바로바로 팔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공통점은 둘 다 오랫동안 보유하면 돈 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제일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사서 네. 존버하셔라. 그렇죠. 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게 이걸 것 같아. 어떤 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많이 주식도 뛰었죠. 많이 뛰었고 부동산 많이 뛰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권장님 같으면은 이 뛴 상황에서도 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골라서 산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일단은 안정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은 좀 안전한 부동산들이 매매가가 너무 뛰고 전세가가 낮으면서 네. 좀 수익률이 좀 낮아졌어요. 레버리지의 효과가 예. 좀 낮죠. 그래서 전세가가 조금 더 뛸 때까지는 좀 기다려도 저는 된다. 라고 아. 생각해서 좀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할 때 그때 매수하고 네네. 저는 오히려 지금 주식이 네. 이런 유동성 때문에 지금 주식도 부동산 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동성의 영향이 아까 수익률 봤다시피 네네.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아직 안 미친 것 같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덜 뛰었던 거지. 근데 만약에 1, 2년 안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월급도 뛰고 한다고 한다면 전 주식이
수익이 더 뜰 수 있다고 봐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 보면 선행지표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각국에서 이 자금을 풀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부터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감도에 따라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이런 경기 변동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의 민감도가 좀 덜해요. 주식에 비해서. 근데 주식은 민감도가 굉장히 심하답니까? 변동성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어떤 그 충격만 오더라도 약간의 변동성이 크게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위험성 면에서는 주식이 좀 더 위험하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저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약간 코스피, 네. 대기업주에 투자하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들 중에서도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하게 큰 전세가 비율이 높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제 후배가 한 5천만 원 정도 들고 와가지고 저보고 용산을 투자해달래요. 아, 네. 용산 빌라 제일 싼 게 2억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억도 구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빌라 말고 오피스텔을 사라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3달 전인가 아, 네. 2억 8,900인가 오피스텔 하나 사줬어요. 아, 1.5룸을. 네네. 근데 얘가 전세가 2억 5천이 나간 거예요. 더 그러면 올라면 네. 3,900 투자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 3달 사이에 이게 3,000 정도가 오른 거야. 100% 수익이네요. 3,900. 그러니까 이 수수료까지 등기비까지 따지면은 한 5,000 투자해서 3,000까지 오른 거죠, 지금. 야, 그러니까 60% 수익은 일단 난 60% 거지. 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좋은 것들은 아직도 이제 꾸준히 올라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레버리지 효과가 너무 큰 것들. 네네. 뭐 아파트가 뭐 매매가가 20억인데 전세가 7억이야. 아,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작고 전체 매매 금액 자체가 작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종류가 숨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호재도 있고 그런 지역들은 이제 우리 김건대가 얘기했다시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수익이 가격 상승보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걸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레버리지가 너무 큰 것들.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부동산에서. 둔하죠. 네. 그래서 전세가가 낮은 것들은 조금 더 자제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금리 인상 주식은 어떨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면 일단은요,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자본들이나 외국 자본들이 좀 빠져나갈 우려는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업 실적도 또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건 맞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충격들이 올 때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들은 꼭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 주식하고 부동산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주식 투자를 이제 부동산 투자도 이제 연결도 했잖아요. 근데 자금력이 작은 분들, 특히나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금리 영향은 주식 쪽에서는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투자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본인들 스스로가 하시는 거고 네네. 저희 얘기는 참조만 하시고 네.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네.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내용을 계속 보실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